우리 모두가 함께 꿈을 공부한 시간, 함께하는 꿈스터디의 김은혜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 옆에 아주 멋진 작가님이 계신데요. 그 작가님은 나는 동대문 시장에서 장사의 모든 것을 배웠다의 이순희 작가님을 모시고 오늘 소중한 꿈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작가님 간단한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도전의 여인 이순희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작가님. 네. 그 작가님 책 제목이 아주 독특해요. 나는 동대문 시장에서 장사의 모든 것을 배웠다. 네. 혹시 장사를 하신 지가 몇 년 정도 되실까요? 지금 35년째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도 지금 동대문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계신 거죠? 네. 네,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37살에 장사를 시작하셔서 장사를 되게 오랫동안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혹시 장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결혼하면서 네. 남편이 사업부다가 2번이나 났어요. 네. 그래서 사흘세를 살면서 네. 정말 우울증에 빠져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정말 비참한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내 발자 내가 고쳐보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동대문 시장에 네. 뛰쳐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스카프도 메고 계신 게 혹시 작가님이 만드신 네, 건가요? 이 스카프 사업을 하면서 네. 35년 동안 해오면서 네. 제 작품으로 이제 전부 네. 다 이제 네. 만들었죠. 네, 정말 아름다운 스카프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장사를 그러면 37살 시작하시기 전에는 혹시 어떤 삶을 사셨을까요? 우리 부모님은 이제 이북에서 넘어오셔가지고 의지할 데 없으신 분들이 돼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첫 딸로 태어나서 동생 넷을 이제 같이 살면서 초등학교 졸업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공장을 취직해서 그때 당시에 공순이가 되었죠. 그래서 지금은 정말 박사 공부를 하는 공순이가 또 되어 있죠. 그렇죠. 또 고아기 공순이시죠. 네. 어떻게 보면. 그러면 어렸을 때도 좀 힘든 상황이 많으셨던 것 같고 사실 결혼을 저희가 보통 여자분들이 할 때 행복한 삶을 꿈꾸잖아요. 근데 이제 남편분이 또 사업에 실패도 하시면서 동대문 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하실 때 정말 힘든 상황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전해 듣기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작가님이 60세가 넘으셔서 63세 되셨을 때 또 검정고시를 보셨다고 전해 들었어요. 그 이야기 좀 잠시 저는 이제 평생 동안 열등감에 젖어 살았어요. 네. 초등학교 출신이라는 그 멍해가 항상 가슴속에 새겨져 있었고 네. 그러나 장사는 디자인 너무 잘했어요. 초등학교 출신이었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디자인했을 때 잘 팔려나갔고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돈을 벌고 정말 노년도에 지방간 장만했을 때 더 이상의 재물은 저한테 아무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국민학교 졸업을 정말 타파해야 되겠다 해서 저는 63살에 검정고시를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네, 1년 만에 붙으셨다고 전해 들었어요. 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네.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네. 그러나 저는 이거 내가 중학교만이라도 졸업을 해야지 안 되겠다 해서 죽을 각오로 도전했을 때 1년 만에 중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학교랑 대학원 얘기 하시기 이전에 혹시 그러면 늦게 공부를 시작하셨잖아요. 사실 저도 영어 수학 공부하기 너무 힘든데 어떻게 공부를 하셨을까요? 저는 처음에 검정고시 중학교 도전했을 때 수학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학 제일 쉬운 문제 3문제를 가지고 하루 종일 외웠습니다. 처음에 했을 때는 도저히 머리에 안 들어갔는데 아예 그냥 죽을 각오로 아침 먹고 또 해봐도 안 되고 점심 먹고 또 외웠고 저녁 먹고도 그냥 외우면서 도저히 불가능했지만 자기 전에 딱 다시 봤을 때 그게 눈에 확 들어오면서 정말 터널 뚫어지듯 탁 들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아르키메데스가 정말 유레카를 부르면 나오듯이 이제는 정말 할 수가 있구나. 그때부터 저는 다시 외우면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어 공부는 어떻게 하셨어요, 작가님? 영어 공부는요. 정말 제가 제일 정말 약한 게 영어 공부였어요. 대학원 패스할 때 영어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그 시험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 못하면 이제 수료로 끝나거든요. 근데 이제 500문제가 나왔는데 그거를 다 외워서
해야 되는데 도저히 불가능했는데 처음에 첫 번째는 연필 굴리기를 해서 한번 했더니 10개가 맞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도 하느님 저 좀 돌봐주세요 했는데 그 양심이 가치가 들어있으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한번 외워보자. 처음에는 불가능했지만 두 번째도 12개 맞았고 세 번째 할 때 정말 외웠습니다. 저는 외웠는데 제 아는 단어만 핵심을 집어서 영상기법으로 외워서 세 번째 47.5점 맞았어요. 40문제가 나오니까요. 네 번째는 아예 밤을 새우면서 그 500문제를 계속해서 아주 외워버렸어요. 그랬을 때 저는 80점으로 통과하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교수님들도 놀라셨고 저 자신도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수인이야 너무 장하다. 저는 저를 칭찬하면서 그럼요. 너무 행복하게 석사학위를 받았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대학원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이제 처음 검정고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패스하시고 들어가신 곳이 서울과학기술대학교라고 전해드렸어요. 어떤 네. 과를 진학하셨었죠? 그때? 저는 공예문화정보디자인학과였어요. 네.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저는 디자인 그 스카프를 했기 때문에 네. 스카프만 전문적으로 저는 디자인을 해서 네. 학사학위를 받았고 네. 대학원 들어가서도 저는 디자인을 전공을 해서 같은 학교에 네, 가신 같은 거죠? 학교에 네. 해왔고 지금도 박사반에 네. 지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업대학 네. 예, 재학 중이신 거예요, 박사. 네, 올해 들어가서 지금 너무 다니고 멋지십니다. 있습니다. 정말 63세에 검정고시를 시작하셔서 1년 만에 패스를 하시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어떻게 보면 인서울대학이죠. 네. 학생들도 가기 어려운 인서울대학으로 검정고시로 가시고 또 대학원까지 지금 또 재학 중이신 이순희 작가님 너무 존경합니다. 또 옆에서 지켜보면 영어, 수학, 저희들이 공부하는 그런 전공 과목뿐만 아니라 컴퓨터도 너무 잘하시고 포토샵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부를 따로 하셨을까요? 네, 저는 이제 컴퓨터를 네. 이제 처음에 60대 돼가지고 처음 네. 배웠을 때 정말 독수리 타법은 저는 싫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딱 계획을 세웠어요. 전략적으로 하루에 한 장씩만 하자. 그래서 저는 매일 기억이 이게 검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억을 하루 종일 외웠고 그 다음 날은 기억, 니은 하루 종일 외웠고 3회는 기억, 니은, 디귿 그 다음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해서 자음을 한 보름 만에 했고 그 다음에 또 모음까지 합쳐서 하려니까는 한 2달 정도는 걸렸어요. 그래서 다시 모아서 이제 글자를 아야 어여를 이제 칠 수가 있었고 한 3개월 됐을 때는 뭐 30타 또 하루 종일 매일 하루 한 시간씩 켰어요. 그랬더니 매일매일 40타, 50타, 60타 저는 조그만 것부터 시작을 해서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게 6개월 됐을 때 300타를 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와 정말 무엇이든지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포토샵 배우러 또 갔어요. 그래서 그 글자판만 지우고 갔는데 남들은 한 달 만에 컴퓨터 그 포토샵을 다 배웠는데 저는 한 달 배우니까 이거는 뭐 엔터 치세요, 시프트 쓰세요. 도대체가 한 달 만에 끝나질 않았어요. 남들은 창피하다고 그만뒀는데 저는 그만두는 게 오히려 창피했어요. 이걸 이겨내자. 그래서 저는 재수해서 삼수까지 해서 컴퓨터 포토샵을 다 마스터했을 때 선생님들이 놀라셔가지고 제가 졌습니다. 너무 훌륭합니다. 이래서 저는 지금도 스카프를 포토샵으로 일러스트로 다 제가 만들어서 정말요? 스카프 한글을 다 만들어서 제가 다 이거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프로그램 직접 사용하셔가지고 하는 거예요? 직접 다 만들어서 해요. 와. 밤을 새면서. 정말 대박이세요. 사실 저도 이제 포스터 같은 거 만들 때 일러스트를 조금 사용하고 포토샵은 능숙하지는 않아서 조금씩 사용하는데 사실 쉬운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기능도 많고 다양한데 이렇게 작품으로 또 스카프로 구현을 하려면 더 어려운 기능을 저보다 더 많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정말 놀랐습니다. 근데 뭐든지 한 가지라도 내가 해야 되겠다 하고 파헤치면은요 네. 안 되는 게 없었어요. 저는 보통 색연필이나 좀 스케치를 하시고 작업을 하시는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스케치를 좀 하다가 네. 나중에는 내가 정밀하게 해야 네, 되기 때문에 네. 또 눈도 나빠진다나요. 나이가 먹으니까 정말 크게 확대해서 어떤 때는 200배, 300배, 400배 그냥 크게 확대해서 그걸 마치고 나면 밤새 하면 눈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게 그래도 눈이 좋아서 아직까지는
지금보다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죠. 정말 멋지십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 감동하실 것 같아요. 60세가 넘어가면 보통 이제 15년, 20년 남았네, 30년 남았네. 어떻게 보면 끝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시는 분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제 주변에서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이 영상을 보시면서 자극을 좀 받으실 것 같아요. 늦게라도 학력이 조금 작더라도 다시 학업도 시작하시고, 또 정말 장사는 물론 스카프가 많이 팔리고 좋았지만 더 작업을 잘하기 위해서 또 일러스트도 배우시고 포토샵도 배우시는 작가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제 작가님 옆에서 보니까 요즘 세대들이 제일 부러워할 또 다른 직업이 하나 있으신데 그게 뭐냐면 건물주세요. 네, 강남에 건물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야기 아마 많은 분들이 또 혹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건물을 사시게 되었고 어떻게 가지시고 계신지, 그게 또 금수저가 아니셨기 때문에 정말 맨손으로 작가님이 시작하셔서 또 이뤄내신 거라고 알고 있어서 그 얘기 잠시만 부탁드립니다. 정말 저는 흙수저로 태어나서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 동생들이 많아서 집을 들어가면 집을 안 줬어요. 아이들이 많다고. 그러한 그 고난 속에서 항상 나는 장사하면서도 나는 얼른 집을 하나 장만해야 될 텐데, 그리고 장사라는 게 그날 하루에 정말 장사 잘 돼도 내일이 기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해야 내가 안정감을 취하지 했을 때 집을 먼저 사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저는 융자 있는 집, 그리고 이제 새가 많이 들어가 있는 집을 구매를 했어요. 구매해가지고 10년 동안 그 융자금을 갚는다라고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었죠. 근데 이제 그거를 다 갚았을 때 집값은 좀 많이 올랐었고 지금은 이제 그거를 다시 허물고 건물을 다시 지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안전한 또 노후 생활, 네, 남들이 부러워할 노후 생활을 즐기고 계신 것 같아서 정말 멋져요. 그렇게 월세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또 현업에서도 장사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정말 많은 친구분들이나 부러워하실 것 같고 자녀분들을 든든하실 것 같아요. 오히려 용돈을 줄 수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나 용돈 좀 줘, 해외여행 보내줘 이런 입장이 아니라 너희 뭐 부족한 거 있니? 내가 줄게. 이런 입장은 또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그래도요, 주는 입장과 또 받는 입장은 받아보면 또 기분이 좋았어요. 그쵸, 그럼요. 대학원 제가 네. 간다 그럴 때 네. 우리 남편이 네. 무슨 그만하지 무슨 공부를 또 하냐고 그랬을 때 우리 남편이 그러면은 사위 불러서 네. 한번 의논해보자 그랬는데 네. 우리 사위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아버님, 어머님 너무 훌륭하신데 왜 그냥 하시라 그러세요. 아파서 병원비 들어가는 것보다 낫잖아요, 아버님. 학비는 우리가 대줬습니다. 해서 우리 두 사위가 대줬어요. 사위 두 분이 네. 학비를 대주셨던 네, 거죠. 네. 자랑스럽습니다 해가면서 네. 아버님 걱정 마세요. 제가 대드릴게요. 맞아요. 존경받는 장모님이시자 존경받는 어머니로서 그 대학원까지 다니시는 모습 보면 정말 자녀분들께서도 존경심이 절로 우러나오실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 우리 시대에 어떻게 보면 이제 꿈의 예시이자 꿈의 아이콘인 것 같아요. 보통 서울에 저도 올라와 보니까 잘 사시는 분도 너무 많고 이미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건물을 산다거나 장사를 한다거나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본 이순희 작가님께서는 정말 없는 곳에서 시작을 하시고 또 정말 강남에 번듯한 건물도 갖고 계시고 또 현역에서도 장사도 하시기 때문에 정말 많은 청소년들, 그리고 10대, 20대, 30대, 40대 또 학부모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도전의 아이콘, 많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것들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좋은 오늘 콘텐츠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즘 보면 꿈이 없는 친구들도 정말 많아요. 어떻게 보면 잘 살던 못 살던 학교에 특강도 가보면 하고 싶은 게 없는 친구들도 많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는데 우울증 빠져있고 조금 끝을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서 혹시 작가님이 보시기에 좀 어떤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꿈이 네. 나는 교수가 되고 싶은 게 저희 꿈이었어요. 네. 국민학교 졸업하면서 네. 초등학교 졸업하면서 네. 공장 다니면서도 과연 이 꿈이 이루어질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꿈이라는 거는 저는 꼭
이루어진다고 봐요. 항상 가슴싸게 이렇게 품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젊은 학생들도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그게 꿈이 아닐까 생각해요. 저는 늘 내가 부족한 나를 뭔가 채워주기 위해서 길에 다니면서도 저는 항상 영어 알파벳도 모르면서 저건 왜 저랬을까 어떤 궁금증에서 생각을 하다 보면서 나는 정말 교수가 돼서 남 가르치면서 나의 좀 모르는 것도 배워야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것이 바로 꿈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장사를 해도 내가 하고 싶었던 저는 그림도 좋아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칼라나 이런 감각이 남들보다 좀 뛰어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뭔가 나의 장점을 찾아서 노력한다면은 안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장점을 그렇죠. 일단 찾고. 예. 그래서 네. 저는 이제 글쓰기도 책을 쓰는 것도 네. 저는 글쓰기도 좋아해서 초등학교 때 뒤에 항상 글도 붙였었고 글 네. 붙였거든요. 네. 글 쓰는 것도 쉽거든요. 나의 생활을 글을 쓰다 보니까 책이 나왔어요. 맞아요. 이 책. 네. 이 그래서- 책은 그럼 언제 쓰셨던 거죠? 올 3월 15일 날 이게 책이 나왔어요. 책 뜨는 것도 쉬워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네. 고생했던 거 그냥 네. 쓰고 나의 감성은 이렇고 네. 했을 때 이게 바로 책이거든요. 남들은 책이 저도 참 어려웠었죠. 네. 근데 쓰다 보니까 나의 얘기가 이렇게 쓰면서 남한테 감동을 줄 수가 있을까? 이게 걱정이었지만 쓰고 보니까는 또 희망이 생기고 지금 또 제2의 책을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또 다시 희망이 생기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는 글도 써보고 나의 꿈도 그려보고 이러면서 거기서 뭔가 찾으면은 그게 꿈이 될 것 같아요. 희망이 생기고. 맞아요. 저는 지금도 계속 도전 중이에요. 저는 죽을 때까지 도전하면서 사는 삶을 살고 있죠. 맞아요. 마지막 하나. 처음에 이제 장사 시작하셨을 때 우울증도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힘든 상황에서 우울증을 벗어나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 그런 원동력 같은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정말 누구나 결혼하면 다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네. 불행하게 되니까 네. 정말 삶에 의욕이 없었고 그냥 눈 감고 이대로 그냥 영원히 잠들었으면 하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 했을 때 정말 그 아이들이 셋이 까르르 웃는 소리를 듣고 내가 짊어지러 갈 내가 책임져야 할 아이들인데 하면서 정신 차리자. 내가 평생 고생하면서 어렸을 때 고생하면서 나의 팔자 내가 한번 바꿔보자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만 해도 여자들이 사회 나가면은 나는 흉이 됐었어요. 근데 저는 흉보면 어때? 나는 내가 한번 도전해 볼 거야 하는 자신감을 가졌을 때 안 되는 일이 없었어요. 저는 처음에 어떤 그 식당에 가서 취직을 해서 다녔어요. 네. 네, 그랬을 때 일하면서 돈을 벌었을 때 노동의 대가가 이렇게 신선하다는 걸 저는 느꼈고 다시 장사를 한번 시작해봤고 도전해봤고 도전이라는 건 젊어서 도전해보면 저는 오히려 더 편할 것 같아요. 나이 먹어서는 도전하기 힘들지만 저는 젊은이들한테도 해외에 나가서 한번 저는 넓은 세상에 가서 한번 생활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젊은이들한테 항상 네. 해외 나가서 봐라. 제가 수입 스카프를 하면서 이태리도 갔을 때 이태리라도 가셨었어요? 장사하면서 이제 한국에 있는 모든 디자인이 이제 실상을 했을 때 IMF 때 다 쓰러지기 직전에 저는 쓰러져려고 있을 때 이러면 안 되겠다. 또다시 일어나자. 저는 다시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백화점에 가서 뭔가를 찾아 헤맬 때 이때 스카프를 봤어요. 우리나라에 없는 너무나 색깔이 고상하고 세련되고 멋진 원단도 달랐고 컬러 디자인 달랐습니다. 저는 그때 하면 된다. 분명히 저는 될 것이다 하고 남편하고 이태리로 날아가서 수입을 해다가 팔았을 때 그때 대박이 나서 IMF를 무사히 넘길 수가 있었죠. 그때 당시에요. 네, 그래서 저는 위기를 주저앉지 말고 기회를 삼는 거예요. 다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해요. 네. 위기가 곧 기회라는 거를 느끼고 네. 그때 다시 한번 정찰에 일어나서 이제는 어떤 위기가 닥쳐와도 저는 일어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거죠. 맞아요. 그 말에 저도 경험으로 와닿는 것 같아요. 저도 숱한 사실 삶의 위기들도 많았는데 그 위기에서
벗어나고 싶더라고요. 좀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잘 살고 싶었고 또 제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받았던 것만큼 그 도움을 또 돌려주고 저는 싶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은 정말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저희의 모든 감사를 네. 저처럼 공부하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한번 생각을 많이 해보고 네. 저희 행복을 이 사회에 네. 한화제 줄 수 있는 그런 걸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교육의 사회적 환원에 대해서 같이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오늘 이 영상을 보실 분들은 아마 꿈과 여러분의 진로 그리고 나의 도전 정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성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바쁘신 토요일 오후 시간에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작가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